자, 마저 시간 줄 테니까 보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3학년 2학기에서 다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단어로 한 번 더 등장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게 돼 있어. 지울게. 이렇게만 생각해봐. 이런 바닥에 이런 상자가 있었는데 말이지. 질량이 m이야. 그런데 내가 얘를 갖다가 F라는 힘으로 밀어가지고 가속도 A가 붙었겠죠. 점점 빨라져. 그래서 여기에 오는 순간에 얘의 순간 속도가 V가 됐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점점 빨라져서 순간 속도가 V가 됐는데 이 순간 내가 손을 뗀 거야. 그럼 만일 마찰력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론상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계속 가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마찰력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마찰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은 정지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때 얘 순간 속도가 V였으니까 이때 이 상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을 건데 얘가 정지한 이유는 마찰력이 얘를 정지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찰력이 얘를 정지시킨 1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마찰력의 확률은 또 어떻게 돼?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겠죠. 이쪽과 이쪽은 같은 상황이 아니야. 내가 쭉 밀어가지고 점점 빨라졌는데 이때 마찰력이 있던 없던 결론만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결론이 속도 V라고 얘기한다면 이 순간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라고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요 상자를 갖다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밀었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내가 힘 F를 줬는데 얘가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R자 힘이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맞지? 그럼 R자 힘이 0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마찰력이 내가 준 힘의 세기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얘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물체를 옆으로 밀었다. 그러면은 내가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이해가니?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중학교 문제는 전부 다 등속도야. 가속도인데 계산하시오 나오면 고등학교 문제가 되니까 불법입니다. 쉽지? 어렵지 않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내가 얘를 열심히 막 밀어가지고 어쨌든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이 순간 속도가 V야. 질량이 M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건 2분의 1 mv의 제곱이란 말이지. 맞죠? 얘가 쭉 가다가 그치? 쭉 가다가 이런 상자하고 쾅 부닥쳐 버린 거야.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얘는 이렇게.
그럼 다시 질량 m인 애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 등속도로 움직여. 왜냐면은 마찰력이 없어. 지금 바퀴가 달려가지고. 그러다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쾅 하고 부닥쳤는데 어머 여기 질량이 2m인 애를 밀고 지나가게 된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 얘는 지금 마찰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멈추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마찰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오고 여기 와서 결국은 여기서 얘가 정지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얘를 미는데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갔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149, 150페이지 두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고요. 학습 내용 체크까지 풀어보십니다.
볼까? 학습내용 체크. 운동, 질량, 속력, 중력, 중력. 이렇게 생각해봐. 선생님이 타조알을 들고, 얘 타조알이야. 타조알 1kg짜리를 들고 쭉 10m 높이를 올라왔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맞지? mg,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될 거니까 이때 타조알이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위치 포텐셜은 mgh가 될 거고 9.8 mh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 1kg 9.8 곱하기 1kg 곱하기 7m입니다. 얼마가 돼? 98줄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위를 보면은 킬로그램 미터가 나와 있지. mgh니까 mg, 미안, 뭔가 이상하다 했다.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요. 중력과 속도니까. 그 다음에 킬로그램 1kg 곱하기 10m가 될 거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있고 킬로그램이 있고 미터가 있잖아. 아니? 그럼 얘를 다시 바꿔주면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숫자일 거고 곱하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가 될 거니까 지금 얘하고 얘는 붙어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러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트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맞니? 이게 에너지의 단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우리 여기 얘가 얼마라고 배웠어? 98줄이라고 배웠으니까 지금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단위로 따지면 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땅에 떨어지기 0.000001초 전에는 전부 다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게 돼.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맞지? 숫자는 귀찮으니까 넘겨버리도록 할게. 그럼 역시 얘는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일 거고 v의 제곱이야.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죠. 얘랑 지금 같은 단위인 거 눈에 보이니? 그치? mgh랑 mv의 제곱이랑 사실은 단위를 풀어서 쓰면은 같은 말이 되잖아.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 얘네들 생각보다는 잘 안 써. 우리는 줄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위,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첫 번째 누가 있니? 줄이 있을 거고요. 우리의 줄 아저씨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킬로칼로리. 여러분들은 화학 시간에 많이 쓰죠. 또는 칼로리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배우냐면은 1칼로리가 약 4.2줄이라고 배우게 될 거니까 1kcal는 약 4,200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게 되냐면은 일렉트릭 볼트라는 게 나와. 얘는 전자. 그래서 전자 하나가 갖게 되는 정기적 성질의 세기를 얘기하고 얘는 우리가 알고는 1V야. 그래서 전자전압인데 얘도 역시 에너지의 단위야. 그러면은 얘도 바꿔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1 일렉트로닉 볼트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나오게 됩니다. 뭐 단위 환산하라는 문제는 중등 때는 얘밖에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고등학교 가서 전기 파트 배우면은 나오게 될 건데 요 정도인 것 같아. 나머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물리량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내가 단위를 쓸 때 내가 만약 물리를 기본적으로 전공했다 그럼 줄을 쓰게 될 거고 내가 생명이나 화학을 좀 전공하고 있으면은 칼로리를 많이 쓰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렉트릭 볼트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내가 과학적으로 전공을 하게 되겠다. 그럼 나중에 연구원이 됐어. 뭐로 보니? 모니터로 보겠죠. 내가 자동차의 안전장치야 쾅 하고 부닥치는 순간에 얼마나 센지 이것부터 따져줘야 될 건데 쾅 하고 부닥치는 순간에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그 힘의 세기를 내 화면 모니터에 줄로 보여주게 될 거야. 그럼 센서는 뭘로? 당연히 전기적 신호, 일렉트로닉 볼트가 되겠죠. 내가 뭔가 실험을 하려고 그래. 이 박스 안에서 온도를 막 높여. 온도를 40도, 50도, 60도 쭉쭉쭉 올린단 말이지. 그럼 그 온도계가 측정을 할 거잖아. 근데 그게 컴퓨터 모니터로 보인다? 역시 센서가 측정한다는 얘기가 되죠. 센서는 일렉트로닉 볼트로 감지를 한 다음에 내가 일하는 분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 분야로 다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온도로 다시 전환시켜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해가지? 근데 우리가 일렉트로닉 볼트를 쓰기 전에 줄이나 칼로리라는 단위가 먼저 나오기는 했겠죠. 그럼 146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과 에너지 나와 있지. 에너지, 물체가 가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생님, 저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해서 지금은 과학이 빵점이지만 나중에는 100점을 받을 겁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과학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100점을 받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래형 가치 이런 거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 에너지라고 얘기하게 된다. 뭐 바람이 가진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강원도 같은 데 가면 풍력 발전소가 이렇게 있어. 바람이 불면서 얘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잖아. 뭘로 할까? 떡방아가 있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 때 밑에서 떡방아를 찢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지. 우리가 이거는 물레방아 생각하면은 물레방아가는 전부 다 그 물이 떨어지면은 이거 뭐라지? 물레방아가 돌게 되면서 따라서 떡방아가 찢게 되잖아. 다 본 적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커다란 규모 것들을 보면은 무조건 이 아이가 있잖아. 무조건 일단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가지고 떡방아를 찢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사실 이 바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거든. 다른 종류로 에너지로 전환될 때 거의 한 50%는 날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전기 에너지가 이 떡방아를 찢게 만들어 50%는 날아가고 쓰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100을 만들었으면 25밖에 못 쓴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기 에너지로 보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사실 예를 들어 내가 더 이상 떡을 먹지 않아. 그러면은 이 암만 돌아도 필요 없어질 거잖아. 또는 나 떡방아 쪄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럼 얘도 필요 못 쓰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있잖아. 일단은 정답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필요한 데다가 골고루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기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력 발전소가 들어가고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간단 말이지. 그 생산되는 그 엄청난 전기량을 쓰지 못하잖아. 그럼 그냥 그거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버리죠. 여름철이 되면은 정말 폭염이 되는 순간에 급증해 버리잖아. 그게 거의 10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 거고. 안 그랬으면은 수력 발전소만으로도 충분했을 건데 그 100배로 증폭하는 우리 여름에 에어컨 못 쓰면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146페이지에 보면은 에너지의 종류 굉장히 많아. 하나 더. 전기 에너지는 저장할 수 없다라는 약점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화학 에너지는 저장하는 건 다 화학 에너지야. 그래서 화학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전지. 건전지는 전기 에너지가 아닙니다. 왜? 우리 저장해서 쓰고 있는 중이잖아.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 포도당도 에너지죠. 저장됐으니까 화학 에너지에 속하게 된다. 나머지들은 헷갈릴 거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146페이지 꼼꼼하게 읽고 밑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풀어보십니다.
시간은 지금 15분이 됐는데 한 5분 정도 더 여유 있어도 되지 다들? 자, 다 불러줄게. 에너지, 줄, 에너지, 1. 표정이. 자, 잠깐. 알아. 자, 1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탐구가 나왔잖아.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실험이 나와 있는데 나는 탐구를 풀어주지 않아. 내가 탐구에 있는 이 실험을 쭉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답이 다 나와버린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탐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탐구를 꼼꼼하게 집에 가서 다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탐구가 가장 중요해. 완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2, 153페이지는 집중 분석이 나와 있죠. 세상엔 두 종류의 학생이 있어. 산수가 되는 학생과 산수가 안 되는 학생. 풀어보고 내가 산수에 약하다 그러면은 그 장인정신 발휘하지 말고 산수에서 틀린 것 같으면서 10번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한 번 풀어서 안 됐잖아? 답지 보는 거야. 답지 보고 산수가 납득되면 넘어가는 거고 산수가 납득이 안 되면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요때 가장 학생들이 쉽게 스트레스 받는 게 산수거든. 수학 문제를 푸는데 1번 문제에서 산수 하는데 진을 빼고 나면 2번, 3번은 못 풀어. 1번 끝나고 나면 오늘의 수업이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산수가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고등학교 때까지는 산수 능력이 쭉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만약 산수를 잘해 그럼 그냥 풀면 되고요. 안 되면은 한번 풀어봐서 안 되면은 바로 답지 보고 산수를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한번 보자. 아까 설명한 MG 사인 세트까지 쭉 나와 있지요.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숙제는 161페이지까지 풀고 채점하고 확인하고 오십니다.